자, 오늘은 제1장 분석 모형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석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유의해야 될 부분은 데이터의 유형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속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의 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 반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 어떤 것이냐를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즉,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독립변수이냐, 그리고 종속변수이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의 유형 파악 중에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연속형인지 그리고 범주형인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범주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죠? 그 데이터를 수치로 표현하기 어렵다. 데이터를 범주형이라는 데이터는 굵게 나오네요. 범주형이라는 데이터는 수치로 표현이 불가한 데이터를 우리가 범주형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치로 표현이 불가능한 데이터는 어떻게 한다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느냐 하면 이러한 것들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변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데이터의 유형 파악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의 속성을 파악하는 부분이겠죠. 즉,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데이터의 속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분석하고자 하는 모형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데이터의 유형과 데이터의 속성을 우리가 하나의 통계 분석 방법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종속변수가 연속형이고 범주형일 때, 그리고 X축은 독립변수일 때로 나눠보았습니다. 만일에 독립변수가 연속형이고 종속변수가 연속형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즉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으로는 회귀분석이라든가 성강분석, 그리고 인공신경망 분석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만일에 독립변수가 연속형이고 종속변수가 범주형이다라고 한다면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나 판별 분석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독립변수가 범수형이고 종속변수가 연속형일 경우에는 회귀분석과 인공신경망 분석, 또 범주형일 경우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나 분류트리 기법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통계분석의 모형이라는 측면에서는 통계분석이라는 것은 항상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류하고 분석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통계분석의 과정이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통계분석에는 분석 목적에 부합하는 통계 기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분석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통계 패키지로는 SPSS라든가 SAS와 같은 통계 패키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SPSS 같은 경우에는 1969년에, 그리고 SAS도 그 이듬해인 1970년에 등장을 했고요. SPSS가 그 메뉴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그 SAS는 명령어 방식으로 처리한다.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원하는 여러 가지 그 툴이나 유틸리티는 유사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R과 파이썬을 고려할 수가 있겠고요. 이처럼 다양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에 독립변수만을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하는 경우와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를 이용해서 통계 분석을 하는 경우가 다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통계 분석을 위한 모델을 먼저 셋업하고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통계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하고 예측하는 기법, 이러한 기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겠죠. 기술 통계 분석이라든가 상관 분석, 회귀 분석, 분산 분석, 주성분 분석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술 통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확률이나 통계적으로 정리 요약하는 그런 기초적인 통계 분석 방법을 우리가 기술 통계 분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기술 통계의 목적은 분석 초기 단계의 데이터 분포의 특성을 파악할 때 이러한 기술 통계 분석을 주로 사용을 하겠죠. 이러한 기술 통계 분석의 방법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와 같은 통계적 수치 계산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막대 그래프나 파이 그래프와 같은 그러한 그래프를 활용하는 방법, 이것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지원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회귀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개 이상의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집단 간에 비교할 때 우리가 이러한 분산 분석이라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산 분석의 특징은 한마디로 집단 내의 분석과 또 집단 내의 분산과 집단 간 분산의 비교를 통해서 두 개 이상의 집단을 비교하면서 측정을 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산을 비교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집단 간 통계적인 차이를 이제 판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성분 변수를 원래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죠. 변수의 선형 결합으로 추정하는 통계 기법이다라고 이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주성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된 성분을 갖고 있는 변수가 어떤 것이냐, 즉 원래 변수의 정보를 축약한 변수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주성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성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성분에 의해서 원래 변수의 변동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변수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성분 분석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통계적 기법들은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통계 기법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 기법. 우리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즉, 데이터에서 필요한 가치를 추출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기법을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얘기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통계학 시간이라든가 아마 컴퓨터학에서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과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은 통계 및 수학적 기술들을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상관관계나 추세를 파악해서 예측과 분류 등을 찾아내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고요. 기계학습이나 패턴 인식과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통계 기반 분석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R이라든가 파이썬과 같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특히 이제 통계 기반 기법에서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선출하고 표본을 기반으로 해서 가설 검증을 실시하죠. 여러분들이 이 표본과 모집단에 대한 설명들은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이 표본과 모집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균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죠. 평균에는 산술평균이라든가 기하평균, 조합평균과 같이 여러 종류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산술평균이 되겠습니다. 즉 평균이라는 정의 자체는 데이터의 중심을 나타내는 데 이러한 평균이라는 의미를 사용하죠. 그런데 가끔 평균 대신 이 기대값이라는 얘기를 많이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대값이라는 얘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기대값과 그렇다면 이 평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expected value와 평균의 차이. 기대값은 각 사건이 벌어졌을 때의 이득과 그 사건이 벌어질 확률을 곱한 것을 전체 사건에 대해서 합한 값을 우리가 기대값으로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확률적 사건에 대한 평균의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값은 평균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 용어를 섞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수집된 데이터로 특정 변수의 미래값을 예측한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통계학적 방법론을 적용해서 인자에 대한 값을 추정하고 모델을 도출하겠고요. 여기서 모델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 연구자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워서 세워진 가설을 검증하게 됩니다. 자, 만일에 연속형 독립변수와 연속형 종속변수의 자료 형태로 주어진 경우에 통계분석 기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앞서 우리가 모형 도표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연속형 그리고 범주형으로 나눴었죠. 그럴 때 여러분들 그 표를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어떠한 값이 선택이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의 형태가 모두 연속형이면 이러한 회귀분석, 상관분석, 인공신경망 분석을 시행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판별 분석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분석 모형을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 목적에 부합하는 모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빅데이터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적합한 데이터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선정된 데이터의 품질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품질이 문제가 있다면 신뢰성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값 전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의 품질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품질을 말씀드리고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표본 데이터는 분석 모델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부분과 추정된 모수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세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훈련 데이터 셋과 검증 데이터 셋으로 나눌 수가 있지요. 이처럼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또는 평가 검증 데이터라는 것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어떻게 나누느냐? 그것은 훈련 데이터 세트는 가장 큰 데이터 세트로서 빅데이터 통계 모형 구축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고요. 검증 데이터 세트라는 것은 훈련 데이터 세트의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평가 검증 데이터 세트는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선택된 모형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를 평가 검증 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훈련 데이터 세트를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 셋을 적용하면 오차가 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과적합, 즉 오버핏 됐다 또는 오버피팅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또는 이런 빅데이터에서 훈련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훈련을 시킬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과적합되는 부분이다. 즉 특정한 모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값을 제공을 하면서 어떤 일반적인 모형에 대해서는 그 값을 제공하지 못할 때 과적합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어떤 특정한 훈련 세트, 훈련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성이나 범용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 그것을 우리가 오버피팅, 과적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적합한 분석 모형을 선택하고 적용하고 성능이나 적합성을 평가하고 안정성 평가를 하는 과정은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의 핵심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선택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데이터셋을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검증 데이터 세트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을 리마인드 시켜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값은 무엇이냐 하면 분석 모형의 구축에 대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구축 절차의 첫 번째로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되는 사항은 분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잘 구성되어야 가치 있는 결과를 창출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석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 업무로는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과 이제 요건을 정의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측면은 빅데이터 분석 모형 구축을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것이냐에 관한 일반적인 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얘기하겠고요. 요건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 모형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구사항이 정확하지 않다면, 즉 현황 분석,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또 빅데이터를 통해서 구축하고자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그만큼 요구사항 분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빅데이터 모형 구축을 위한 요구 정의에서는 분석 요건을 도출해서 분석 과정을 설계하고 과제에 또는 프로젝트의 수행 방안에 대한 설계와 요건
설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분석 계획이라는 단계로 넘어가겠죠. 분석 대상과 분석 방법을 명확히 설정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설계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과제를 선택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는 부분과 절차가 거의 유사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방법론에서는 접근하는 절차가 유사하지만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부분적인 용어의 선택과 그리고 뎁스가 달라질 뿐이죠.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건 정의, 모델링, 검증 및 테스팅, 적용의 프로세스로 수행이 됩니다. 자, 이처럼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방법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분석 대상을 우리가 아는 경우와 분석 대상을 모르는 경우가 있겠죠. 또 분석 대상을 어떻게 할지 파악하고 있는 경우, 또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섞어서 4가지의 분석 유형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부분, 인사이트, 솔루션, 디스커버리와 같은 유형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하단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처럼 분석 주제의 유형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를 하향식 접근 방법과 상향식 접근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향식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알고 있고 세부 내용을 정의하면서 분석 방법을 알고 최적화하는 기법이다 라는 것이죠. 최적화나 솔루션 기법이 바로 이러한 하향식 접근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상향식 접근 방법은 문제를 모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세부 내용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발견 및 통찰 기법을 우리가 상향식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로세스 관점에서 상향식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를 분류를 하고 프로세스의 흐름을 분석을 하고 데이터 분석 요건을 식별해서 분석 요건을 정의하는 단계로 수행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4가지의 분석 유형 중에서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 유형에 있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분석의 방법도 알고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적 함수 값을 최대화시키고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법으로 제약 조건 하에서 목표 값을 개선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목적 함수와 제약 조건을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이러한 최적화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학습을 하셨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솔루션이라고 하는 내용은 분석 대상을 알고 있지만 분석 내용을 모르는 경우고요.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 방법은 알고 있지만 분석 대상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기존 분석 방식을 사용해서 새로운 지식과 통찰력을 찾아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만일에 분석 방법도 모른다, 그리고 분석 대상도 다 모르겠다라는 경우라면 우리가 디스커버리라는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분석 대상을 도출해야 합니다. 그때 바로 이러한 발견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목표 시점별 분석을 위해서 기획 방안은 당면한 분석 주제의 해결을 위한 과제 단위하고 지속적 분석 문화 내재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 단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면한 분석 주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과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제의 유형이 빠르게 해결해서 어떠한 기대되는 값을 얻어낸다라는 측면에서 퀵 윈 방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즉 프로블럼 솔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스터 플랜 단위라고 하는 것은 과제의 유형은 롱텀 뷰에 있고요. 즉 단기적 측면, 미시적 측면이 아니라 거시적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접근 방식은 프로블럼 솔빙이 아니라 프로블럼 데피니션이다. 그 얘기는 프로블럼을 데피니션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프로블럼 솔빙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 기획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첫 번째,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적용 가능한 솔루션과 분석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셔야만 가용한 데이터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둘째로는 유사한 분석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용 케이스가 필요하고요. 유스 케이스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늘어날 수 있는 기간이나 투입 자원을 고려해서 문제가 되는 요소들에 대한 사전 대응 방안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문제 해결과 대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로블럼 솔빙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프로블럼 솔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답안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도구가 됐든 알고리즘이 됐든 유틸리티가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그러한 대안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석 모형을 구축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4가지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요구사항의 도출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요구사항의 도출은 설문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고 또는 현업 부서에 있는 사람들,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분석가라든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과 팀을 이루어서 협업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요구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분석 데이터를 준비해서 빅데이터 분석 모형을 구축하여야 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먼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준비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모형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석 모형에 대한 검증과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선정된 모형은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검증 및 테스트를 또 진행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검증된 모형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형이 검증되고 나면 실증 데이터를 적용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검증된 모형에 대한 적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데이터 분석 모형의 구축 절차의 첫 번째인 요건 정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분석 요건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선별하고 결정하는 단계, 이것이 요건 정의 단계가 되겠고요. 이 단계를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 정의를 위해서는 분석 요건 도출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즉 일반적으로 현업이나 IT를 활용한 문제 해결 방안 상호 간의 업무의 내용이 전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현업과 IT가요.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요건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것을 분석 요건 도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석 요건 도출, 다시 말하면 요구사항 도출,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의 파악, 이것이 빅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의 50%의 그 비중을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수행 방안 설계 단계가 되겠죠. 첫 번째 단계에서 수행했던 분석 요건을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는데요. 이때 빅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방법론을 수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건 확정 단계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이 단계에서는 요건이 정확히 정리가 되면 이해 관계자들의 동의를 구해서 요건을 확정하는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델링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법을 모델에 적용하는 단계, 최적화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적 함수와 제약 조건을 정의하는데 주어진 변수와 개수값을 이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정의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모델링 마트를 설계를 하고 구축을 하고, 두 번째, 탐색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의 변수를 도출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도구를 준비해서 구현이 가능한 데이터 분석 모델링을 구축하는 이러한 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의 값을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모델링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만일에 프로세스적인 측면이 없다면 데이터 마이닝 모델 기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느냐라는 그러한 측면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면 데이터 마이닝 모델 기법을 적용해서 프로세스를 적용을 하고요. 만일에 프로세서나 자원의 제약이 있고 확률 분포를 가지게 되면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서나 자원의 제약이 있고 입력값이 상수값을 가질 때에는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게 되겠죠. 성능 평가의 기준은 정확도, 정밀도, 디텍트 레이트, 리프트라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의 성능 평가 항목으로 삼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시뮬레이션의 성능 평가 항목으로는 스루풋, 에버리지 대기 시간, 또 에버리지 큐잉 시간, 시스템 작동 시간, 최적화의 성능 평가 항목으로는 목적 함수의 값의 최적화 이전과 최적화 이후의 값으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모델링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능 평가 항목의 측정치들이 다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증 및 테스트 단계에서는 모델링 성과를 확인하고 목표 성과값과 비교해서 성능 평가를 수행하겠죠. 그래서 분석 데이터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로 나누어서 검증을 하고요. 이러한 단계에서는 테스트의 절차를 설계하고 테스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모형을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 시행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적의 모형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적용 단계에서는 실제 업무에 적용을 해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이 성과가 나오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성과 측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블라인드 테스트가 여러 가지 기법 중에서 그래도 추천할 만한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블라인드 기법이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이러한 블라인드 테스트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업무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봐야 하고 적용 후에 유지보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적용 단계에서는 주기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죠. 데이터 마이닝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리모델링을 그리고 시뮬레이션의 경우에는 반기별, 최적화의 경우에는 연간 단위로 리모델링을 시행합니다. 자, 리모델링은 데이터 마이닝의 경우에는 재학습과 변수를 추가하는 학습 방법으로 재조정을 시행하고요. 시뮬레이션의 경우에는 주요 시스템 원칙의 변경이나 발생 이벤트의 증가, 이런 경우에 평가와 재조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최적화의 경우에는 조건이 변화되거나 가중치가 변화되는 이러한 경우에 재조정을 시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적화의 경우에는 연간 단위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리모델링을 할 때 조건의 변화나 가중치의 변화가 있다면 재조정을 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번 만든 모형은 지속적인 동일한 성과를 낼 수가 없겠죠. 따라서 성과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수행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자, 데이터 분석 시의 주요 고려사항이죠.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 처리, 시각화, 공간 분석, 탐색적 자료 분석, 통계 분석, 데이터 마이닝, 시뮬레이션, 최적화, WBS 수립, 결측치나 이상치 처리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통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단계에서는 최종 데이터 구조로 가공을 할 때 제약값에 대한 내용, 목적 함수, 제약 조건의 계수값을 프로세스별로 산출하셔야 되고요. 만일에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한다면 분류값과 입력 변수들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시각화라는 것은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 시에도 시각화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트나 그래프로 데이터를 표현해서 가시적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각화는 필수적인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공간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차원과 관련된 속성들을 시각화해서 지도 위에 관련 속성들을 생성하는 것을 하나의 예로 든다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공간 분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탐색적 자료 분석이란 무엇이냐? 이것은 다양한 차원의 값을 조합해서 특이한 점을 찾아내고 데이터의 특징이나
그 데이터 안에 갖고 있는 구조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진행하는 모든 기법들을 우리가 탐색적 자료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탐색적 자료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제가 있다. 데이터의 저항성, 전차, 데이터의 재표현, 현시성과 같은 4가지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이 탐색적 자료 분석의 4가지 주제에서부터 다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